정구 의원님 계속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두 가지만 물어보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저기 도서관 쪽에서요, 그 472쪽에 보면 민간 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2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잡혔는데, 여기서 지금 작은 도서관 부분 한 지금 평택시 한 46개 정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46개 있죠? 네, 네. 예, 그러면 그 어떻게 지원하는지 좀 현황하고 조금만 좀, 저는 이건 뭐 지적보다도 제가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지금 받는 데가 한 8군데 받고 있죠. 지원 평택시에서 네, 그러니까 현재. 네 가지 정도로 지원을 하는데요. 이제 운영 지원금은 현재 올해는 8개관 네, 8개관, 지원하고 있고, 그거는 경기도하고 매칭 사업인데, 그 경기도에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주는데 C등급 이상인 경우에 지원을 하고, 저희가 이제 2017년도는 6개관, 2018년도는 8개관이고요. 매년 한 2개관 정도씩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그 외에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그거는 올해 10개관 정도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뭐 교육 컨설팅이라든가 프로그램 공모 이런 지원들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평가에서 이제 1년 그 평가에서 이제 그 지정이 되면 예. 최대 800만 원까지 되는 그게 건가요? 매년 조금씩 다른 게, 네. 이제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7, 도가 3 이렇게 해서 금액이 확정되는데요. 네. A등급인 경우에는 이제 많을 때 800인 해도 있었고 600 정도 되는 해도 아, 있고 600? 그렇습니다. 네, 그 네. 정도 되고 예. 냉난방기는 별도로 지금 지원을 예, 해주는 그건 거죠. 별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도에서 아마 그 저기 그 사서 하시는 분들 그 금액 지원 사서 인건비 대해서 지원 20만 원 그 수요 조사가 내려왔고요. 네. 저희가 전체 작은 도서관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도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고 또 주위에 그 작은 도서관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뭐 요 건에 상관없이 좀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그 913쪽에 보면 그 민간 융자금으로 해가지고 좀 불효경액이 1억 원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남아 있어요.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예비비를 전혀 지금 쓰질 않았거든요. 좀 불용액이 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913쪽.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그 특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안정기금은 이게 그 수급자들이 예. 그 대출을 해줘가지고 융자를 껴가지고 보증인을 세워서 보증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수급자들이 이 대출 받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그 자활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계정의 다른 기금에서 이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 있어서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이제 금년 한 해 이제 요 폐지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15억 정도 되는데 이 전체를 지금 폐지시켜서 일반회계로 기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 사업 왜 내용이 그러냐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예. 말씀하다시피 사실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예, 예. 자체가 예.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떤 명목상만 지금 뭐 민간 융자금 해가지고 올라온 거지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한 거고요. 예, 그 밑에 부분 뭐 예비비는 왜 이렇게 전혀 쓰질 않고 그냥 그 상태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지. 이 예비비는 이제 그 총 기금액이 이제 15억 아까 말씀드린 그 800만 원인데 이 중에 1억은 이제 융자를 해주려고 한 거고 14억은 기금으로 그냥 적금으로 편성이 돼서 적금. 정기 적금으로 지금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폐지 조례가 되면 이 일반회계로 전환시킬 기금이 일반적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예비비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 쓰다가 이제 부족했을 때 그 쓰는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적금이라는 또 얘기가 들어가니까 좀 의아해요, 저도. 이 기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적립금은 기본 적립금이 있고 네. 어떤 그 이자라든지 네. 그런 운영 기금을 갖다가 이제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기본. 그런 거는 좀 잘하시고 계신데 이제 옆에 한번 좀 그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좀 이해가 좀 쉬웠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향후에 그렇게 예. 조치하겠습니다.
강정구 의원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선희 의원입니다. 346쪽에 보면은 그 이제 궁금한 거 좀 질의하는 겁니다. 그 하단에 용역비 선금 기성 해놓고 보상금 토지 및 취역 이 용역비 선금 기성이라는 거 좀 아까도 잠깐 좀 얘기 들었는데 먼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다. 그 용역비는 그 설계 그 용역비입니다. 그러게요. 설계 용역비. 예, 예. 그 기성고에 따라서 그럼 이것도 설계비가 나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뭐 똑같으네. 그 밑에 보면 설계 공모 수당 및 보상비 했는데 구분이 안 돼 있네. 이거 보상비는 그 용지 보상비인가요? 그 설계 공모에 대한 이제 아, 이거 3,700만 예, 원. 우수작하고 가작하고 해서 이게 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설계 공모를 하면은 그 선정 업체한테 수당하고 보상비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공모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설계 안 하나요? 그걸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선정된 업자한테 이거 이렇게 3,700만 원씩 보상비를 줘야 되나?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그 만약 설계사로다가 선정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되는데 보상비까지 이게 뭐 딴 내용 아닌가요? 설계 공모를 해서 거기에 우수작으로 2천만 원을 주고 가작으로 1,500만 원 지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계 안 하나요? 공모해서 당첨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설계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설계를 가지고 그 공모에 이제 입선한 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이제 마무리 짓는 거죠. 그럼 그게 제일 먼저 선행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역비 선금 뭐 기성고에 따라서 용역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뭐가 이해, 그 추가해서 좀 물어보면 네. 설계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그 포상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설계도 줘서 또 이익도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홍선희 의원님의 이제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같은 이게 그러게 네. 내용이 다른 것 게 예, 같은데. 그거는 한번 제가 세부적으로 네, 파악해서 다시 예, 한번 홍선희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예, 한번. 예. 그다음에 357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사업 명칭을 보면은 지금 긴급 복지 지원 사업 해가지고 국비 이렇게 놨잖아요. 이 그 전에 국비인가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도비 10%. 10%. 예, 예. 또 아까 질의할 때는 뭐 한 20% 수준 이렇게 이거는 뭐 복지 쪽에는 국비가 많이 반영되니까 그건 뭐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 우측에 보면 긴급 복지 대상자 급여 이렇게 놨는데 이게 7억 5,700원 작은 돈이 아닌데 이거 긴급 복지 대상자 급여 그 이거 그 긴급 복지 대상자한테 급여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거 내용이 좀 아리송한데요? 요 부분은 그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이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 하고요. 위기 사유를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중위소득 75% 이하의 그러니까 이제 가구에 뭐 중소도시 8,5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가구를 선정을 해서 그 가구원 수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몇 가구한테 지원된 돈인가요, 이게? 요 부분은 1,214가구에 이제 지원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14가구.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 생계 지원이라든지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뭐 이런 교육 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생보자들 말고도 이렇게 급하게 그 1214명씩이나 발생했어요? 그 세대일 텐데. 예, 많습니다. 그 수급자 외에도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제 어려운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생보자로다가 그 선정을 해줘야죠. 그렇게 어려워서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 기준에 이제 들어올 경우 저기 국민기초 수급 기준에 들어올 경우에는 수급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요. 그런 기준에 이제 못 미치거나 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빈곤이라는 게 갑자기 오나요? 예. 이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388쪽을 보시면은 그 경로당 방범 카메라 설치한 게 있는데 이게 그 우리가 그 예산서를 보기 좋게 경로당 방범 카메라 몇 대 설치 이렇게 해서 훨씬 좋을 텐데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이게 몇 개를 설치했다는 건지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그 몇 대나 설치한 건가요, 이게? 2017년도에 294대. 그거 여기 나와요? 294대라고요? 예.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700개가 넘잖아요. 경로당이 550개. 550개 정도 되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당연연대 그 못해가지고 명시효를 해가지고요. 금년도에 그 나머지를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은 그 자산취득교 해가지고 우측에 남부복지센터 입주 지자체 및 비용 구입 등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 밑에도 보면은 그 사고 이월된 게 명시 이월된 거네 이거는요. 아, 명시 이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명시 이월이 됐고 하나는 사고 이월이 됐는데 예, 예. 몫이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 이제 그 사고 이율 같은 경우는 원인 행위가 들어간 거고요. 명시율 같은 경우는 원인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류를 해놨군요. 예, 예. 그리고 391쪽에 보면은 이게 122억 공사인데 감리비가 이거 왜 이중위로 계산돼 있죠? 우측에 보면은 계속비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차수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2차 이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1차, 2차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여기 계산된 건 2차. 그 위에 거는 위에 거는 공사비고요. 밑에 거는 감리비입니다. 아니 이거 둘 다 감리비로 되어 있는데 전에 복지텀 남부 건립 감리비, 남부 건립 감리비 똑같잖아요. 하나 9억 5,700이고 하나 11억 3,100이고 글씨 하나 안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391페이지요. 위에 거는 이제 지출액이고요. 계속 응? 지출액. 아, 감리비, 지출액이고 네, 지출액은 밑에 거는 이제 밑에 거는 2월 내역이네. 2월 내역. 예, 예. 근데 감리비
예산이 있는데 감리비를 이후를 시켜 기소원고가 안 돼서 그런가요? 예, 준공이 안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402쪽에 보면은 그 거주 시설과 직업 재활 시설 과외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사업 해놓고 밑에를 보면은 장애인 지역 직업 재활 시설 마케팅 사업비 지원 재활 시설의 그 마케팅도 하나요? 무슨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게? 마케팅은 동방 아동 재활원에서 생산한 수금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거주시설 기능보강시설 사업은 요거는 그 시설 공사하는 거죠 그러면?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403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일반 보상금 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지금 그 집행 잔액이 588만 4천 원 그 남았죠. 네. 이거 그 밑에 보면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해 가지고 580 그걸 그대로 거기다가 해놨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도 집행이 되나요? 그 불용액 580만 원 남은 거를 네. 그 밑에 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해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이렇게 장애인 그 복지 시설이 저희가 그 장애인 2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 그 종사자가 223명 있는데 그 종사자의 처우 개선비라고 매월 그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투리 그 금액이 나오기에는 일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집행은 그냥 집행 잔액 남은 거를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처음에 일반 사회보장직 수혜금으로 돼 있잖아요. 보면은 장애인 거주시설 초개선비 지원.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애인 시설에 대한 종사자 223명에 대해 가지고 월 그 5만 원씩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게 내 얘기는 지금 이게 집행 잔액으로 지금 집행하고 남은 돈을 예. 이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느냐 이용을 해도 되느냐는 얘기죠. 그건 집행 법정에서 잔액입니다. 잔액으로 남는 예, 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그거는. 같은 지금 이게 그러면 몫인가요? 예, 예. 예. 자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사회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히 에바다 복지관 뭐 폐업 폐쇄 같은 철회됐지만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 지역에 있는 여러 복지 시설들이 좀 제대로 좀 지금보다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관심과 좀 노력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성과 보고서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연차별 계획 평가에 대해서 미흡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이유는 뭐죠? 요거 사유가 그 사업 종료가 이제 2017년도 1, 2월 달에 했는데 이제
평가하는 시기가 4월로 미도래해서 이게 지금 제로로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다시 평가가 됐나요?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 행복나눔운동 본부 기부금품 모집 실적인데요. 제가 여기 약간 체크를 해봤는데 저번에도 제가 이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경비가 비용이 얼마죠? 1억 200만 원 지원해 준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금 모금액이 2억 8,300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2017년도 집행 그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그 전임 시장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로 이게 된 거죠? 그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니 이제 이런 작은 단위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데 안중이나 이런 데 지역에 보면 막 그 후원금 한 500만 원 받아서 150만 원 자기 급여 받고 나머지 가지고 그 열심히 그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좀 안타깝더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뭐 날르고 배달도 하고 뭐 다 하시면서 진짜 뭐 150만 원 한 달 월급 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도 150만 원에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후원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단위가 1억이에요. 쓰는 돈이 1억 200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아니 모금한 액수는 이런 부분은 이게 제가 봐도 추진 실적 이거 몇 프로나 돼요 이게 목표가 원래 이게 2018년도에 현금 모금액을 설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이게 5년 동안 아니 4년 동안 이렇게 연차적으로 했을 때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2017년도에 3억 목표 한 것처럼 지금 목표가 달성이 안 돼서 그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보면 자리 만들어주기 뭐 예?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그런 의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재평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은 적절한 조치들을 해야지. 올해는 2018년도 이거 얼마 편성했어요? 예산은?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또 하나 이제 여기 보면 보험관리에서 제한구진의 안보 경우에는 이제 액수는 얼마 안 돼요. 1,000만, 10만, 100만, 500만 원이고 이런. 근데 이런 게 이제 가서 이렇게 현수막 붙여놓고 보면 이게 특정한 어떤 너무 편향적 이런 강사분들 데리고 와서 강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시가 이제 어떤 또 이렇게 또 반대쪽 편향적 사람이 강연하는 거에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 안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누구나 안보가 중요한데 이 안보에 강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가 봤을 때도 공감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소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보면 시민 1인당 연간 장서수가 목표에서 미달됐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타 시군 대비해서 이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요. 이제 목표를 좀 높이 잡았던 부분도 있고, 네, 예산이 뭐 부족했던 부분은 아닌데 저희 목표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평택시 도서관이 22개 읍면동 해서 몇 개가 있습니까? 평균 합해서 총? 네, 배달이까지 포함하면 14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성과 보고서는 6기 민선 시장님의 주요한 시정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성과를 낼 건지 해서 성과 보고서가 나온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3년차 하반기, 4년차 상반기 꼴이 되는 거죠. 이제 연차로 보면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각 부서가 사업 목표를 설정해서 그 성과들을 평가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도 보면 민선 6기 우리 공재광 시장님 시정 슬로건이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이고 시정 목표가 쭉 있어요. 사람 중심 복지도 도시, 미래지향 교육도시, 풍요로운 문화도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이제 제가 축구 대장 뽑아봤는데 기존에 2010년도에 김성기 시장님 목표가 뭐냐면 8년 전이에요. 22개 읍면동에 1읍면동 1도서관이야. 공약에 2010년도. 네? 그럼 22개 읍면동에 8년 동안 해서 물론 일정하게 그전부터 있었던 것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14개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리 그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면 현재 시정 목표에 새로 이제 이번에 7월 달에 되신 7기 민선 시장님이 갖고 있는 시정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시정 슬로건과 시정 목표가. 그럼 2018년도 예산은 이미 세워진 부분이 있고 추경에 일부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2019년도의 예산에는 진짜 7기 민선 시장이 갖고 있는 시정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사회복지국의 이런 성과에 맞춘 진지한 검토를 통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년에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거는 하게 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도 하고 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19년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년도 5월 달에 하겠지만 이때는 좀 다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사회복지국은 위임 사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한계가 있는 면도 있지만 최대한 그 범주 안에서 좀 예산을 세우는데 또 이제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유념하셔서 그런 성과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형식적인 성과들이 아니라 아까도 이제 지적됐지만 뭐 횟수를 몇 번 열었다 가지고 뭐 성과를 잰 평가서들이 되게 많아요. 그 실제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을 줘서 이 22개 읍면동에 어떻게 고르게끔 도서관이 될지 필요한 여러 가지 방향, 뭐 테마형 도서관을 비롯해서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뭐 문화 인류 도시를 주장하는 게 지금 20년 가까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검토해 계획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예, 홍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켰어요. 519쪽에 보면은 치매 안심센터 설치해가지고 이거 지금 하는 거 맞나요? 다음인가요? 보건소 지금 예, 안 그건 하는 거네. 이따 보건소 때. 요거 그만두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신 겁니까? 아니요. 아. 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복지국이 다른 국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도비나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이렇게 뭐 예산 절감 뭐 이런 표현이 쓰기 적절하지 않은 그런 국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마 시의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집행 잔액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국도비, 특히 이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집행 잔액 없이 아까 이윤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 국도비 내려온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예산들을 정말 평택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다 쏟아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시의원님들이 다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